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뉴스의 뒷이야기를 이야기해보는 워싱턴 톡톡의 김성환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남정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환절기고 이 날씨 기온이 오락내리락 하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일교차가 하루에 30도 이상이나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예.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워싱턴과 미국과 세계, 한국과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대짚어 보는 네.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 네. 먼저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마스크도 벗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렇죠. 이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네. 이 가스 값이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 굉장히 참 우리 그 서민들 생활에 네.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이 그렇죠. 가스값 상승. 그래서 네. 지금 버지니아 주의회 네. 하원에서 이번에 또 예, 맞습니다. 서면을 걷어붙였다고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취재를 한 결과 예. 이 버지니아 주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12대 10으로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오는 휴가철인 6월, 7월, 5월부터 5, 6, 7월 예. 이 유류세 그 세금을 면제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가스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운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이 혜택을 가져다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버지니아 주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시겠지만 메릴랜드 주는 이게 지난 한 달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예. 심지어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메릴랜드 가서 가스를 넣고 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메릴랜드주가 지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그걸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한 어떤 엄청난 인기에 호응을 얻어서 버지니아주도 이걸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6월, 7월 3개월간 하고 또 특이한 것은 그러면은 7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월에는 그럼 절반만 회복하자. 100%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9월에는 4분의 3만 회복하자. 10월부터 이제 완전 100% 원상복귀를 하는 그러한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유류세를 26센트를 갖다가 중단 면제해 주는 거죠. 면제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기름을 넣을 때는 원 갈론당 26센트가 좀 그렇죠. 되겠네요. 그게 지금 여기 보시지만 이제 우리가 평균 그렇죠. 4달러, 5달러 본지가 이게 지금 몇 년 만입니까? 네. 그죠? 그렇고 레귤러도 4달러 25센트, 4달러 30센트 가는데 말이에요. 거의 여기서 25센트, 30센트가 빠지고 4달러에 넣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운전자들에게는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봐서. 근데 아직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게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도 상원으로 넘어가고 다시 또 하원으로 넘어가서 전체 회의에서 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그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뭐 50달러, 100달러, 200 보낸다 그러면은 사실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그렇죠. 많은 또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텍스를 바로 인하를 시키면은 실질적으로 왜냐면 미국에 자동차 발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혜택 주는 방법도 굉장히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원도 또 통과가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상원 통과도 거의 확정적이고. 그런데 이전에 이 버지니아 주 공화당이 또 뭐를 추진했었냐면은요. 자동차 한 대당 50달러의 리베이트를 주죠. 그러니까.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원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결되니까 새로운 이 안을 이제 들고 나온 거. 이러한 뉴스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메릴랜드 주에서 한번 시행을 해봐가지고 공이 좋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뭐 자동차 한 대당 $50 리베이트 벌어도 가스세를
차감해 주는 게 네. 실제 주민들은 체감으로는 더 크게 느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버지니아 주정부가 네. 아니 의회가 이제 크게 나온 게 네. 메릴랜드는 딱 한 달간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3개월간 하자. 네. 이게 버지니아 이 주민이나 버지니아 운전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이제 큰 혜택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기쁜 소식도 하나 네. 또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이신 김석기 의원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원시촌을 다녀가시면서 네, 맞습니다. 동포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네. 그 직접 취재하셨잖아요. 예, 했죠. 예.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 봤고요. 예. 김석기 그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이 지난 14일부터 2박 3일간 워싱턴에 머물렀습니다. 예. 이게 이분이 이제 특별한 어떤 업무는 없었고 다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어떤 설명, 예. 또 앞으로 그 당선인이 펼쳐나갈 정책, 예. 또 우리 동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설명을 하는데 주력을 했고 예. 특히 워싱턴에 계시는 동안 뭐 한인 언론은 물론이거냐 주류 사회 언론과의 접촉을 많이 했죠. 했죠. 우리 네. 예, 우리 하이웨스 코리아도 그렇죠. 단독 인터뷰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그 브레이커스에서 방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뭐 동포 간담회가 아니라 자기가 미국을 왔으니까 동포들을 좀 만나서 좀 정책 이야기를 좀 하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한 말씀이 뭔지를 설명해 주겠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재미동포들은 재외 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성환 기자께서 그러면 재외동포 재단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대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분 말씀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그 의지가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재외동포청 설립은 이건 확실한 정책 중에 하나고. 예, 그래서 동포들이 거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외동포 재단은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단은 재단이고 이게 청은 재단보다 규모도 크고 모든 저것이 이제 거의 그 국가적으로 볼 적에 그 각 주요 기관 중에 하나로 이게 승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재단은 이제 거기서 흡수되든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이제 그 청을 설립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청을 설립할 때는 해외에 있는 유능한 인재도 좀 뭔가 이렇게 발굴해서 데려다 쓰는 건 한도 지금 나름대로 인수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외동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 예산이 790억 정도거든요. 790억 정도인데 750만 재외 국민들을 위해서 고작 예산이 790만인 790억이면요. 사실 그 한국의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천군입니다. 그렇죠. 그 예천군보다도 예산이 부족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 말씀에 의하면 이제 청으로 이게 승격이 되면은 예산이 이제 예산이 뭐 한국의 병무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그만한 예산도 뒤따르는 그러한 구조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날 있었던 그 방미 간담회에서 자, 이분은 여기 우리 김영건 재외위원장이나 워싱턴 한인연합 회장도 하셨지만은 근데 이 사진에 꼭 보여야 될 분이 한 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우태창 통합노인회 회장님이세요. 우태창 그 노인연합회 회장이 오셨습니다.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일단 식순까지는 참석을 하셨죠. 식순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념 촬영과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걸 안 하시고 먼저 자리를 박차하고 이제 떠나셨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 홀대를 받았다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거든요. 왜냐니까 그 우태장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 워싱턴 후원회장도 하시고 국힘당의 재외동포위원회에서 부위원장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 강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국민의힘 당 여기 그 해외 조직이 사실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모이는 사람들의 좀 뭔가 구조가 틀린데
어쨌든간 이번에 이제 그 우태창 회장님도 이제 여러 분과 함께 참석을 하셨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네. 우태창 회장님이라도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사비를 들여가지고 네. 일간지에 광고도 내고 네. 그런데 방문 목적이 네. 김석현 방문 목적이 윤 당선인이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을 예. 그래도 이렇게 세워가 소개도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나 사회는 예. 김영근 그 부위원장이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예. 거죠. 그런 그분이 예. 사실은 뭐 어떤 영문인지 모르는데 그 우태창 회장님의 소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다른 몇몇 분은 또 예. 나름대로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태창 회장님은 이게 뭐 어떠해 이게 뭐냐. 예. 예. 그러고선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제가 나가신 그러면은 네. 제가 따졌을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서 왜 내가 그동안에 국힘당하고 윤 아니 그러고 따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가셔가지고 그 김영근 부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죠. 네, 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냐. 내가 더군다나 이 워싱턴 뭐 이렇게 국민의힘 그 재외동포 위원장을 저거 하더라도 네. 워싱턴 지역 한인 노인연합회 회장이고. 네. 또 지금 뭐 DC 한인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뭔가 이게 어긋나지 않냐.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영근 그 부위원장께서 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뭐 전화상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그 맛은 네. 씁쓸하게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우리 저 한국의 대통령 그렇죠. 선거가 끝났지만은 네. 아직도 워싱턴 동포 사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의 정치판이나 좀 비슷한 게 나름대로 어떤 새 싸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내가 어떤 줄을 서 있냐에 따라서 이게 또 전문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도 보이는 거고. 네, 근데 우리 그 이번에 뭐 인수위원회에서 장관 차관 선임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알기도 하고 모르는 외화 조직 한 10,000개가 그렇죠. 된다면 자리가 그게 지금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무슨 개밥그릇 싸움 같는데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작년에 내가 차지할 밥그릇을 생각하니까 뭐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인수위원회나 새로운 정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국민의 힘을 얻어서 국민들로 인해서 선택받아가지고 됐지만 이제부터는 본인들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고 다시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차기 정부 문재인 정부의 반면교사를 잘 삼으셔가지고 차기 정부를 잘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거는 이거 정도 하고요. 일단은 그 워싱턴 한인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오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어느 한 업체를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업체가 잘만 자리 잡으면 우리 에난데일 한인 상권 워싱턴 인근에 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데 에난데일 한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엿봤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업체 측에서 어떻게 이걸 이끌어가고 어떻게 이 고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사진을 보면은 지금 저 파크사이드 사우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에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에 있습니다. 중심가에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K마트 자리였고 지금은 K마켓이죠. 그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그 뒤편 오른쪽 뒤편에 자리 잡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전체 넓이는 한 17,000 스퀘어피트.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보면은 뭐 찜질방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마사지룸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실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휴식 코너 또 먹자 코너 이런 것이 골고루 갖춰지기는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정식 그랜드 오프닝은 아닌데 일단은 임시로 이 고객들에게 뭔가 이제 홍보도 할 겸 알리기도 할 겸 해서 현재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가라오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가라오픈 상태인데 그동안에 타 지역에서 워싱턴 지역에 출장이나 이렇게 왔을 때 오면 이제 제일 먼저 찾는 데가 한인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찾으면은
이렇게 하룻밤 호텔에서 자기도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사우나를 많이 찾는데 그렇죠. 타지에 가도 그렇고 뉴욕이나 뉴저지 가도 그렇고 근데 에넨데일에는 이런 사우나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없었죠. 센터빌을 가고 그렇죠. 이제 지금은 첸트리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타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폭발적이겠죠. 폭발적인데 문제는 아직도 24시간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아직은 뭐 이렇게 그 팬데믹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그렇게 이제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조만간 24시간 체제로 돌입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뭐 에넨델 한일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왜냐면 사우나를 찾아와가지고 식당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 이 파크 사이드 사우나가 잘 운영돼 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인사이드는 새로 모든 거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가서 이렇게 목욕도 하고 좀 찜질도 하고 좀 마사지도 받을 만한 그러한 업소라고 제가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파크 사이드 사우나 오픈 이 정도는 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워싱턴 청년의 밤 해가지고 맞습니다. 워싱턴 지역 차세분들을 위해서나 어떤 그 세미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은 차세대 육성과 차세대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번에 그 워싱턴 청년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청년 평화를 외치다 이러한 주제로 이 행사가 진행되는데 지미리 장관, 메릴랜드 주정부 장관 잘 아시죠?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그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 지미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준리 태권도 대부라 그러죠. 그렇죠. 준리라 그러면 뭐 미주류사에서도 대한민국 태권도 그러면 준리를 떨리실 정도로 그분의 아드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버지니아 주정부의 차관서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제 장관까지 됐으니 다행히 이제 메릴랜드 주의 그 호겐 주지사께서 영부인이 또 우리 또 한인 이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스카우트 따서 해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미리 장관은 우리 한인사의 굉장히 귀한 보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뭐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가릴 것 없이 이분을 스카우트해서 또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거고 채용하게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한번 그 세미나 강사로 이렇게 강연을 들었는데 정말 이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모든 이렇게 메시지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 청년들이나 차세대들이 꼭 이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이러한 내용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분도 참 고생하시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자기가 걸어온 그런 성공의 길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인 차세대 또 청년들이 필히 이 행사에 참여해서 꼭 이분의 강의를 들을 필요성이 있다. 일시는 이번 주 일요일이죠. 4월 2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고요. 장소는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 있는 스프링필드 골프 컨트리 클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RSVP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우리 저 워싱턴 민주평통 김유숙 간사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RSVP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들께서도 집에 자녀들 한번 조인 시켜가지고 이번에 좋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아이들 앞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청년분들을 초대하지만 뭐 굳이 꼭 청년에 한정된 게 아니고 뭐 성인이나 부모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워싱턴 민주평통에 좀 이야기 좀 한번 하죠. 네네. 옛날에 과거에 이제 전임 회장들일 경우에는 이제 그 두 분이 윤흥로 회장님하고 이재수 회장님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너무 이렇게 좌측으로 쏠려 가지고 모든 행사를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언젠가는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는데 이분들의 그 열린 공간이라 세미나를 했는 게 열린 공간. 예, 공간 그 세미나를 했는데 1년에 한 2년 동안에 한 20차례씩 그동안에 그 두 분의 회장께서 한 40차례의 그 세미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초청되는 강사들이 전부 다 진보 일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습니다. 내가 따졌다고 좀 민주평통이 중간지대 역할 좀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자문위원들에게 그리고 동포 사이에 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하면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4년간은 이 동포 사이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고, 그렇죠. 또 참여율이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그렇게 이게 편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사표도 내고 나오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를 그분들이 다 만들어냈었죠, 사실. 그렇죠. 그 옛날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평통 자문위원 되기 위해서 한국에 그냥 줄도 그냥 세우고 뭐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이번에도 약 한 워싱턴 평통 그 인원이 130명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불과 한 9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기가 잘 아시겠지만 뭐 언제부턴가 사실 평통 무용론이 굉장히 이렇게 끌어올랐습니다. 그 옛날부터 왜 평통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평통을 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는 게요. 평통은 정치 단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그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얼만큼 자문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지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헌법기관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그 본국 정부에서 지원과 또 재정과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평통이 되면은 완전히 이게 또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까지 저는 전례였습니다. 이 평통이라는 조직이 말입니다. 원래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공약이 평통을 없애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오히려 평통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3,000명으로 2,000명, 2,500명 이랬다가 그러니까 정권들마다 평통이 무용하다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지원 세력, 거수기 뭐 이런 역할이 필요하니까 평통 조직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다행인 거는 지금 강창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 사실은 우리 그 노사모 있죠.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에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또 사람 세상 해가지고 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진보로 보이지만은 진보도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 같은 걸 잘 잡아왔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지금 그 평통을 잘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실질적인 어떤 성과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로만 뭐 진보 보수가 아니라 뭐 적당히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거를 우리 동포들에게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이 평통이 앞으로는요 이제 뭐 없어지기는커녕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대선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20여 만 표 차이로 모든 게 결정이 났어요. 그럼 어느 후보든 이제는 이 평통을 가장 활용하기가 좋은 게 평통이고 이용하기가 좋은 게 평통인데 이걸 누가 없애겠습니까? 못 없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그 강창구 회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평통 잘 이끌 가시는 걸 믿고. 그 우리 모두 그렇게 이제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한국에 지금 가장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문제 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이제 그 검수완박, 이게 뭐 우리 동포들이 검수완박이 하면은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현재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잘 써먹는 게 이게 좀 용어가 소득주도 성장 그거 들고 나왔을 때 뭐 대기업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임금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 정치 홍보도 되고 좋을 텐데 국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해요. 그럼 금수완박 그러면은 특히 이렇게 제외 다 사는 우리 동포들은 이 숙제 안에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여서 금수완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보면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사실은 완전 박탈 그러니까 무슨 뭐 검찰을 조직을 완전히 뭐 와해시킨다고 이렇게 듣는 그 국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검찰 수사권 그 몇 가지를 뺏겠다 그냥 뺏어가지고 경찰을 준다 이게 좋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완만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검수완박이라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제 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미 1년 전에 검찰의 권한을 거의 다 뺏었고 6대 과제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중범죄 수사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지금은 그것까지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가져가지고 경찰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지금도 아시잖아요. 전번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 사건이니까 경찰이 손도 모자라고 수사는 힘도 약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악조건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검수완박 그러니까 뭐 경찰 대박 그러는데 경찰이 과연 대박을 나겠냐고 그렇지 말씀하시피 아직도 뭐 인원도 더 늘려야 되고 또 갑자기 모든 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국민 여론도 수립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권 말기에 이게 무슨 아까 야밤도주 한다고 한동훈 자기 본부장 표현했으면 이건 무슨 야밤도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밀어붙이니까 굉장히 국민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자로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한국의 정치권이나 또 한국 그 국가의 문제점이 꼭 검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찰도 있고 각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있죠. 근데 굳이 검찰만 없애면 뭐가 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는 이상한 저걸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요. 지금 뭐 야당에서는 문재인 보호법이다, 이재명 보호법이다고 이렇게 막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설사 문재인 보호법, 이재명 보호법을 치기 위해서 검찰권을 뺏는다 해가지고 경찰에 준다 그러면은 그럼 앞으로 경찰은 과연 정말 그분들을 보호해주고 제대로 하겠냐? 그동안에 보면은 권력의 신여 노릇은 오히려 검찰보다도 경찰이 더 심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통수권자 말을 들어가지고 경찰이 또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 되면 또 뭐 경수완박 그래가지고 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시키던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 말고 두 개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야당의 반대 또 법조권의 그 반대, 국민들의 반대 여론 무릅쓰고 이렇게 과연 밀어붙여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솔직히 뭐 우리는 이게 과연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바른 길인가? 아니 저는 이렇게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뭘 알겠지만은 강 대표님도 뭐 한국에 전혀 안 사신 거 아니고 한국에서 또 잘하고 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 보면은 오히려 경찰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가서 조금 뭐 적어주는 일이 있었지만 검사나 검찰에 가서 막 직접 피해준 거는 거의 국민들 없거든요. 생각은 검찰은 큰 도둑놈 잡는 거고 경찰은 작은 도둑놈 잡는 걸로 인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들한테 다가서 막 피해주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죠. 큰 도둑만 잡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과연 이거를 지금 오늘도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그 민행병원인가? 여당에 그분을
저기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가 꼼수를 부린단 말이에요. 예, 양양정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뜻대로 안 하니까 이제 이걸 또 다시 민원을 갖다 다시 또 그냥 무소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꼼수를 부리는데 이 꼼수라는 거는 말이에요. 참 내가 꼭 저기 한국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꼼수는 결국 무리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리수는 스스로 함정을 파는 자충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충수를 두 가지고 과연 국민들한테 책임은 누가 질 건지 책임질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과연 이제 거부권을 하실 건가? 김호수 검찰총장과 면담에서는 중립적인 의사를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했는데 지금 이제 아직도 뭐 국회 시간이니까 시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심산이신 것 같아요. 문 대통령께서는.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뭐 이렇게 국회는 지금 뭐 완전히 무슨 전쟁터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인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또 어떤 불법이나 야합이나 또 아니면은 그냥 뭐 무조건이라든가 이러한 취지는 또 다른 결과를 항상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부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새로운 정부가 또 다른 뭐를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거는 지금 계류 중에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하더라도 이것이 시행되기까지는 또 몇 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죠. 그 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 간에 일단은 오늘 한국에 있는 언론 매체를 하나 보니까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국힘당에서는 이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금수완박이 자기들한테 꽃놀이패랍니다. 꽃놀이패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그냥 말살하고 이제 국회를 이렇게 그냥 말살하면서까지 이 법을 밀어붙이면은 결국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몰표 몰아주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이제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6월 1일 지방선거를 해야 되고 또 곧 또 다시 총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뒤바꾸면은 이게 모든 게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러한 걸 감안해 두지 않을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이라는 넉대를 피해가지고 가면은 결국 또 만나는 게 또 경찰이라는 성냥이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이 이렇게 국민 여론을 잘 살피고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자칫하면 스스로 함정파는 자충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우리 같은 국민들이야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과연 무의미하게 무리수를 줄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 주판을 둥기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시청자들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